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Yoga fire. 네, 오늘 가장 핫한 뉴스를 요즘은 가장 핫한 명랑 패널들이 탈탈탈 털어줍니다. 뉴스 로우킥 시간이고요. 오늘 두 분 모셨어요. 박주윤 변호사 그리고 MC 장원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항상 기다립니다. TBS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고요. 샵 0951번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비용이 듭니다. 샵 0951번으로도 많이 의견 보내주시죠. 저희들이 이슈 크게 두 가지를 준비한 것 같은데요. 먼저 준비된 음성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나라와 민생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지난 3년 반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정권 핵심들의 가식과 위선을 목도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정권 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만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반드시 이겨 정권 교체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이제 저는 시민분들 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야권 단일 후보로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비장한데요. 그렇죠. 비장하죠. 절박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차별점을 보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의석수가 뭐 적다가 보니까 네. 뭔가 뭐 얘기가 잘 안 먹히고 있었고 뭐 그런 상황에서 아마 승부수를 좀 던진 게 아닌가. 이른바 반문연대에 본인이 기치를 모든 걸 다 던지고 나가겠다. 막 그런 것을 한 걸로 보이고 그 절박함이 이 출마 선언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MC 장원 씨는 어떻게 보였어요? 네. 18일 전까지만 해도 서울시장 출마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18일 만에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출마의 이유를 밝히면서 네. 정권 심판, 그리고 야권 단일화를 이야기했는데 과연 18일 전에는 정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었는가? 그때도 정권 심판 이야기 했었습니다. 네. 야권 단일화 18일 전에도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유로 됐지만 과연 이것이 진짜 출마의 이유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오히려 때가 왔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때가 왔다. 네, 뭐 백신 도입 실패를 또 이유로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뭐 본인도 의료인이기 때문에 네. 이 이후에 오늘 또 이야기 나누겠지만 도입 실패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빌미로 삼아서 나온 거 보면 어쨌든 뭐 정치인이면서도 또 사업가이지 않습니까? 네. 나름의 비즈니스 감각을 좀 보인 것이 아닌가. 가장 비쌀 때가 언제인가. 네. 이런 판단이 내려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내 몸값이 비쌀 때는 지금이다. 네. 그런 거겠군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예. 뭐 개인적인 의견 좋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네. 보기에는 왜 이렇게 변심을 했을까요? 안철수 대표가. 변심이 아니고 아마 처음부터 좀 이런 생각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서울시장 나갈 그렇지만 생각을. 대선 얘기를 미리 해놔야지만이 네. 체급이 원래 대선 나갔던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그렇죠. 출마를 그렇죠. 해가지고 네. 약 20% 정도 받았던.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서울시장 나가면 뭔가 모양새가 떨어지니까 대선 얘기를 하다가 지금 말한 것처럼 어느 순간에는 결국은 서울시장에서 네. 야권이 그걸 가지고 와야지만이 야권의 정권을 뺏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한 걸로 보이고 네. 교감은 좀 계속 하는 건 느낌이었거든요. 김종인 위원장하고 계속적으로 뭐 확실하진 않지만 얘기가 좀 되는 느낌.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은 안철수 대표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지도부는 그래도 뭔가 흥행을 끌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걸 봤을 때 그런 타이밍을 보다가 지금이라고 아마 생각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원래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대표는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그렇죠. 있는데 그래서인지 지금 판이 굉장히 복잡해졌고요. 네. 각각의 그 발언의 뉘앙스가 사뭇 다릅니다. 네. 대표적으로 김종인 위원장 이런 얘기했어요. 안철수 대표 후보 중에 한 명이야. 우리는 우리 것을 잘하면 돼. 네. 최대한 안 대표에게 반응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네. 어떻게 선긋기 보십니까? 하시는 거죠. 예. 선긋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야권에서 네. 단일 경로를 보면 단일 후보 내겠다 그런 어떤
그걸 지금 보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야권에 특히 국민의힘에서 네. 그 서울시장을 좀 노리는 사람들이 어떤 좀 포지션을 잡고 있느냐 그게 다 달라질 것 같아요. 뭐 개중에는 안철수 대표가 옴으로써 더 커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직접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컨대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 네.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네. 나경원 의원도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으니까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흥행의 요소는 될 수 있지만 출마하는 사람들은 되게 불편한 상황이다. 네. 그래서 약간 자중질환도 생겨가는 수도 있지 않을까. 경제자들 네. 사이 경쟁자들 사이에서 나경원 전 의원 입장 같은 경우에는 좀 기뻐하고 있지 않을까 내심 속으로 내심? 웃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나경원 전 의원이 인지도 측면에서는 사실 그 어떤 정치인 못지 않거든요. 그렇죠. 뭐 네. 호불호를 따지기 이전에 있어서 네네. 인지도에 인지도가 굉장히 있어서만큼은. 높죠. 근데 안철수 대표가 이제 야권 단일화 후보로 뛰어든다라고 하면 국민의힘 내에서는 분명 인지도 있는 후보가 필요할 것이고 또 서울시장 후보군의 여성 후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누누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나온다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도 뭔가 나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 아닌가라는 또 되지 않을까라는 나경원 대 생각이 안철수 가능성이 이제 듭니다. 가능성이 커지죠. 예컨대 조은희 구청장이라든지 네. 다른 어떤 후보군은 인지도는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안철수급의 인지도는 뭐 오세훈, 나경원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나경원 유승민 왜 빼십니까? 유승민 안 한다면서요? 모르죠. 모르죠. 사람 마음은 몰라요. 모르죠. 어떻게 단정지으십니까, 형님? 모르죠.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제 안철수 대표 어쨌든 당 대표지만 국민의당은 지금 3석밖에 없잖아요. 네. 국민의힘은 103석이고 사실 이제 당대당 뭐 합당까지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네. 들어간다면 그게 이제 형식은 합당인데 네. 내용은 입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그렇죠. 그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좋은 걸까요? 이제 밖에서 있다가 나중에 뭐 한마디로 보면 약간 단일화 협상을 나선다거나 이런 게 훨씬 더 보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좋은데 생각할까요? 그렇게 해줄 리가 없습니다. 네. 차이가 너무 국민의힘에서는 나요. 네. 100대 3인데요, 거의. 네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걸 해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조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경선 같은 걸 한다면 단일화 경선을 한다면 그 조건은 국민의힘에 맞춰주고 본인이 승리를 해가지고 아마 연립 비슷하게 하는 그 정도를 바라지 않을까. 네. 본인이 마지막에 가서 합치는. 입당하진 네. 않겠죠 아마도. 네. 근데 뭐 분위기로는 뭐 입당까지도 열어두고 있는 모양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뭐 네. 쉽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고 야권 단일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모르지 않겠지만 사실 그 정말로 진실되게 야권의 승리를 바라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정치인이 솔직히 자기 일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네, 그렇죠. 동상이몽이 되기 시작하면 쉽지 않을 것이고 뭐 이 경선 룰 정하는 것부터 이 잡음이 있을 텐데 과연 이게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팬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후보들 전부 다 개인 욕심 때문에 쉽게 후보 단일화하기가 힘들 듯합니다. 이 네. 단일화가 근데 정말 단일화 힘들어요. 안 하면 이길 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예, 절대 네. 못 이기거든요. 네, 지금 네. 네. 그래서 이제 단일화를 얘기를 한 건데 1987번님 안철수 대표 어제 보니까요 눈썹 문신하신 것 같던데요. 어머나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신 걸까요? 저도 했던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강인한 인상이 좀 네. 할 때마다 이제 뭔가 목소리를 바꿨잖아요. 저는. 네네네 목소리가 했습니까? 굉장히 이렇게 바꾸고 이번에는 좀 이미지상으로 좀 네. 강인한 느낌. 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 느낌에는 눈썹을 네. 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네. 이게 또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눈하고 눈썹밖에 볼 게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네. 다들 이제 더 예리하게 보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는 뭐 다른 거 안 바라고요. 네. 우리 안 대표가 이번에는 끝까지 좀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다. 이제는 아. 좀 뒷모습 안 봤으면 좋겠다. 철수 안 하기를 철수 안 하는 네. 거예요. 바라봅니다. 예.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 범야권 연립 정부를 구성했어요. 연립 정부까지 구성. 이건 어떤 맥락일까요? 이게 결국은 본인이 이제 승리해도 조직이 지금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직도 없을 뿐더러 국민의힘한테 던지는 그 어떤 이 말 표현이 많이 떡고물로 이렇게 네. 약간은 왜냐하면 본인 굉장히, 얘기는 네. 정권 교체를 하려고 그러면 네. 서울시장이 제일 중요하고 국민의당 혼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국민의힘하고 같이 한다. 뭐 그런 뉘앙스로 지금 얘기한 건데 이 구상 자체가
현실화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네. 국민의힘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서울시장이 되는 거지 국민의 당의 서울시장이 되는 거는 사실상은 좀 어렵거든요. 3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네. 뭐 본인은 이제 구상은 이제 그림을 그려놨지만 그 그림대로 되기는 좀 어려울 쉽진 것이다. 않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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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저나 MC 장원 씨는 내피셜로 네. 이 차출론이 돌았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 네네.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오세훈 전 한번 서울시장 찍어보기. 찍어보기 네. 저는 뭐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뭐 후보 난립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뭐 이 출마의 명분으로 따져봤을 때 그렇게 적지 않거든요. 지금 이 야권 내에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거고 아마 본인의 의지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나올 거라고 본다. 네. 어떻게 다 보세요?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과연 여건이 그 상황이 받쳐줄지는 의문이에요. 그렇죠. 한번 했다가 그리고 네. 아직까지도 뭐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 지지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내팽개치고 가버렸다고 네. 좀 기억하고 있다. 비판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은 지금 상황이면 안철수 대표가 나오는 상황이면 오세훈 전 시장 나와야 돼요. 그렇죠. 본인도 근질근질할 겁니다. 네. 네. 다 나올 거예요. 다 나와서 여기서 흥행 성공하고 만약에 후보가 되면 서울시장 네. 가능성이 커지니까 네. 나오고는 싶은데 그 어떤 그 여론의 그 안 좋은 움직임 네. 그걸 극복할 수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야권 지지자분들 사이에서는 우스갯소리로 그거 있잖아요. 오세훈의 나비 효과다 모든 것이. 지금까지 네, 모든 지금까지 것이. 모든 상황이 오세훈의 무상급식 네네, 그때 그 이슈 2011년. 때문에 이렇게 흘러온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또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것에 대한 책임론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거를 또 무릅쓰고 나오기는 쉽지 않겠지만 본인의 의지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여권의 움직임도 봐야죠. 지금 우상호 의원은 이제 출마 선언을 했고요. 가장 궁금한 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나올 것인가. 네. 그리고 박주민 의원은 왜 아직 선언을 안 하고 있지? 이 두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박영선 장관은 뭐 본인 얘기는 그렇습니다. 장관 재밌다, 재밌다. 할만하다. 내부에서 평가도 굉장히 예, 좋고요. 되게 좋고. 네네. 근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연말에 좀 힘들어요. 네. 지금 다들 뭐 코로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출마의 어떤 그것을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마음은 네.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렇죠.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풀리면 1월이나 그때는 가능성이 지금은 아직까지도 만약에 나간다고 얘기를 하면 장관으로서 또 소임을 다하기 어렵다고 본인이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박주민 의원도 뭐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항상 계속 이렇게 말은 이제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든지 뭐 흥행을 또 위해서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도 시기를 한 명보다는 봐서. 많이 네. 나오는 게 오히려 낫겠죠. 네. MC 장원 씨는 어떤가요? 박영선 장관. 네. 지금 마음은 굴뚝 같으나 선언을 네네.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 아까 이 박주민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소벤처기업부 내에서의 책임감을 충분히 갖고 계신 것 같고 지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내려놓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다고 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과연 서울시장으로 나오는 것이 온당하냐라는 비판이 분명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끝까지 좀 분위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끝까지. 안철수 대표도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사실 여당 입장에서도 체급 맞추기에 들어갈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안철수 대표는 대선 주자였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또 이 후보군을 여당에서 또 내야 된다라는 고민도 있을 것이고 후보들도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중량감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죠. 네. 왜냐하면 이게 또 굉장히 정치적인 도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최대한 고민하다가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면 그때서 알겠습니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죠. 정세균 총리 네.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공정성, 그렇죠. 네. 의사들한테만 특권을 줄 수 없다 해서 재시험 불가 본인들이 2번이나 거부했으니까 그 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입장이 좀 바뀐 것이 아닌가 일각에서 비판도 나오고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때문이죠. 의료 공백이 지금 현실화가 된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만약에 이대로라면 의사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더 심각해지거나 내년에 당장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판단이 된 것 같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막 정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번에 네. 얘기로 봤을 때는 재시험의 기회를 좀 부여해서 의료 인력을 좀 확보할 수도 있다.
라는 뉘앙스로 네. 지금 정세균 총리가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일단 이 사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가장 네.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그때 당시 국시 거부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두려움을 안겼던 그 의대생들의 어떤 식으로든 사과가 일단 먼저 나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서 이 정세균 총리가 먼저 사인을 보낸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사과의 제스처를 취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좀 더 심각하게 구체적으로 한번 이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사인을 던진 것이고 이 정세균 총리의 말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의료계 그때 당시에 국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의 입장 표명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국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 없이 만약에 다시 그냥 시험을 치게 해준다면 국민들 반발이 다시 또 그때 못지않게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당시 언제였습니까? 그 의대생들이 직접 사과한 게 아니라 교수님들이 그렇죠. 대리 사과했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네. 여론을 안 좋게 만든 왜 왜 상황이 수성이 아니었나. 사과를 하냐 이런 얘기를 네. 했었거든요. 네. 이번에 한해서는 저도 우리 장원 씨 말씀처럼 좀 이 판을 깔아준 거잖아요. 네. 좀 사과 정말 왜 사과를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과를 좀 해가지고 재시험도 치고 좀 그런 상황으로 좀 가야 되는데 끝까지 안 한다면 또 과연 또 정세균 총리 정부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좀 고민입니다. 그렇군요. 6481번님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협상을 하려고 하다니요. 의대생들 사과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아이디가 꼬미예요. 꼬미님 의대생들 사과해야죠. 또 와랑님도 히포크라테스 선서 배우지 않나요? 이렇게 또 문자를 함께 주셨습니다. 같은 인터뷰, 지금 정세균 총리 발언은 KBS 일요진단 네. 지난 20일 당시 발언이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정 총리의 백신 관련 발언을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어떤 건가요? 네. 네. 그 정 총리는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이제 확진자가 당시에 그때 당시가 7월이었거든요. 그때 네네. 당시만 해도 확진자 숫자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높지 않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백신 생각을 좀 못했다,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말꼬투리가 좀 잡혔죠. 보수 언론이나 그러면서 네. 스스로 본인들이 백신 확보에 적극적이지 못했다라는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라는 식의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리실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박을 했죠. 그렇죠. 네. 지금 당시는 이제 뭐 화이자나 모더나나 뭐 백신 개발 성공할지 안 할지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때 사실 정확하게 뭐 하기가 어려웠다고 판단한 것 당시에 같고요. 그 전문가들 여러 번 저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네. 백신 최소한 1, 2년 몇 년 걸린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좀 빨리 네네. 좀 만들어졌고 네네. 뭐 생각보다. 임상을 좀 줄였잖아요. 그렇죠. 빨리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네. 그 과정에서 지금 3상 중에 지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 때문에 확보를 못했다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요즘 백신과 관련해서 뭐 패배를 했다는 등 뭐 네. 여러 가지 언론 보도들이 있는데요. 아직 그 게임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뭘 패배했다는 건지 저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언론 보도는 어떠신가요, MC 장원 씨? 네. 뭐 그러니까 백신 전쟁에서 패했다. 뭐 백신 후진국이다. 뭐 이런 식의 자극적인 네, 말들을 네. 써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정부 입장에서는 노력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 이제 지난 7월 여름이었죠. 그때부터 이제 국제적으로 백신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과 계속 접촉을 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 아스트라제네카가 가장 좀 현실적으로 효용성이 있는 백신으로 판가가 되고 있었고 또 우리나라 이 제약회사와 연계를 통해서 위탁 생산도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미국 업체이기 때문에 네. 미국 언론과 정부와의 약간 결탁해서 뭔가 실제 효능보다 좀 더 부풀려지는 듯한 모양새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에 좀 더 이제 투자를 좀 더 무게감을 두는 그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했었는데 아직 사실 뭐 결과가 나온 거 아니거든요.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이 백신 수량이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다른 나라들 미국도 그런데 긴급 승인을 한 거죠. 사실 네. 급하니까. 근데 네. 다른 나라들 계약을 체결했다고 알려진 다른 나라들에게까지 물량 공급이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이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것이지 실제로 네.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뒤처지고 있는 것처럼 그 불안감을 좀 조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 그 생각 나더라고요. 전쟁 영화에서 보면 적군이 막 몰려오는데
사정거리에 들어올 때까지 쏘지 말라고 지휘관이 막 네네네. 명령 내리는데 아직 누군가 네. 무서워가 쫄아가지고 한 방 쏘면 막 다 같이 쏘잖아요.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을 땐 쏠 총알이 없어가지고 그런 경우들 많이 연출되지 않습니까? 네네. 좀 그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상황이 좀 불안하고 힘들더라도 사정거리 안에 들어올 때까지 네. 좀 더 유효사격이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네네. 이게 두렵고 무서울 수 있지만 네.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어느덧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MC 장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